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안내문 받으셨을 거예요. 수업 안내문 있고요.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어, 구매를 하셨습니까? 주교재 없으신 분들은 학원 데스크에서 프린트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은 드릴 거고요. 일단 수업 안내문을 좀 봐주세요. 어, 한 달이고요, 저희가. 750, 8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수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뭐 첫 달 들어서도 900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맨 땅에 다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 토익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어가 약점인 분이 있고 강점인 분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LC가 강한 사람, RC가 강한 사람, 문법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것만 하면 몇 점 올라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한 700점 노리고 처음 봤는데 900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몇 달을 했는데도 뭐 700 못 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서 남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보고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1번 보시면 수업 교재 있고요. 교재는 그 토익 LCRC 700 요거 제가 쓴 교재인데요. 뭐 이론은 저는 토익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문법 지식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 독해가 일단 52문제니까 어휘 싸움이야, 솔직히. 문법을 몰라서 못해요는 좀 변명인 것 같고요. 순수 문법 문제가 20문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독해랑 어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많이 외우자. 여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교재가 얇지만 중요한 건 다 들어있어서 LCRC를 한 달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지금 점수는 700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교재 보고 900 맞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 교재 보고 500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론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8월, 9월에 계속 문제풀이반이 있어서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어서 들으실 수 있게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게 7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링크를 아마 달아드렸을 거 문자 받으셨어요? 이게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되는 책이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재 구매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서 교재 받으시고 며칠 동안은 프린트물 드릴 텐데 프린트물보단 내가 보는 게 나아요. 이 교재가 있어야 수시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프린트물은 보긴 편한데 이게 홀딩하기가 좀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 사라져 버리거든. 그다음에 수업 진행을 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수업이 총 16회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7월 16일 수요일은 제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었는데 요 날은 금요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16일이 아니라 18일 요거 하나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진행은 차례대로 나갈 건데 거의 데이별로 나갈 거예요. 뭐 예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게 이렇게 데이별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당일 공부 당일 복습이 기본이고요.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부족하다 싶으시면 네이버 밴드에 저희가 그 강의 영상이 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봤는데 문법을 잘 모르겠어. 그 부분을. 그럼 그것만 다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시면 현강으로 오시고 사정이 있으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CRC 공부 방법 있는데 수시로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영어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첫 달은 제가 항상 뭐 이렇게 팁들도 좀 많이 드리니까 그것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질문하는 방법도 좀 나와 있네요. 추가로 나는 좀 빨리 끝내야겠다. 나는 수업을 잘 따라오겠다. 뭐 둘 중에서 난 빨리 끝내야겠다는 분들은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될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수업을 잘 따라와라. 그래서 이번 수업은 기본 이론, 유형, 문제풀이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본기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맨날 뭐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말이 뭐 문법을 하나도 몰라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가능합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토익이 그렇게 뭐 편입 1 시험처럼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핑계 대지 말고 일단 해라. 이론부터 알려줄 터이니. 그러니까 모르는 건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 아는 거야. 오늘 하는 게 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다 알아. 오케이. 모르면 해야지. 모른다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 그럼 영원히 모르는 거 아니야? 뭘 하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내가 수업이 좀 쉬워요.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 수업했는데 어려워. 그러면 영상을 돌려서 반복해서 보라고. 됐지. 그건 문제가 안 돼. 어려운 거는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한 것만 다 외우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면 다 외우면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쉬워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익 단어장을 하나 구매합니다. 알겠니? 토익은 단어 싸움이에요. LC든 RC든 독해가 많고 어휘가 많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여러분이 보셨던 수능 어휘 집과는 안 돼요. 무슨 워드마스터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왜냐면 달라.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뭘 봐야 돼? 토익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뭘 봐야 돼요? 단어장을 봐야 돼요. 근데 단어장은 책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한 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해커스 독하나 ETS 독하를 많이 봅니다. 꼭 이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고 보기에 편한 걸 봐. 해커스는 좀 만화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 ETS는 좀 기출이 많이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솔직히. ETS 붙었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단어는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돌린 거기 때문에 이걸 사. 그런 다음에 매일매일 수업과 관련 없이 몇 개씩 외워요? 50개씩 외우든 70개씩 외우든 해. 한 번에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단 보라고. 일단 그걸 봐야 토익 수업하면서 또 나오면 그게 또 보여지지. 그러니까 지금 저가 고등학생도 하고 뭐 공단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애들 다 영어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외우려고 해서 안 돼요. 언어는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쑥 보라고. 됐어? 100개를 정했다 그러면 100개를 보라고. 그중에서 한 50개 날 거야. 한 번만 쓱 보고 그냥 덮어. 그럼 그게 중요하면 또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수업할 때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보게끔 만드는 게 목표야. 알겠니? 살아. 원래 공부할 때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돈보다 한 1000배 더 중요해요. 하라고. 두 번째. 그럼 됐어. 50개를 외우든 100개를 외우든 계획을 세워서 해라. 한 달 완성이든 2달 완성이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이 남잖아. 수업이 없잖아. 놀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오케이. 문제 풀이반에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토익 처음 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왜? 토익은 기본적으로 문제 200개를 푸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익숙해져야 중요해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뭘 강조해요?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부족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틀려도 좋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론을 완성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아파트까지 사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나고 같이 준비해야 결혼할 수 있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뭘 사면 되나요, 선생님? 문제집은 가능하면 한 세트씩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니? 몰라도 돼. 한 세트씩 풀어봐. 그럼 이게 힘이 생긴다? 어떤 거 풀어보면 좋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ETS 천재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 문제집이고요. 이걸 제가 8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뭐냐면 8월 달에 2탄을 할 겁니다. 요즘 2탄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하실 건 뭐 3탄이든 4탄이든 한 4탄 정도 구매. 아니면 1탄을 하든 비슷해요. 4탄에 4탄 사. 어감이 안 좋아. 4탄 사라. 그래서 요거 사서 풀어보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한 세트를 풀어. 2시간 걸려. 그런 다음에 일요일 날 리뷰를 하라고.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보라고. 이거 하면 되게 도움돼.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수능보다 쉬워. 좋습니다. 그럼 됐지? 지금 추가로 해줄 거 해줬어요. 금, 토, 일은 ETS 문제집 풀고 리뷰. 실력에 관계없이. 또 처음인데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처음이 아닌 사람이 어딨니? 두 번째, 매일매일 해야 될 건 뭐야? 단어장 사서 하라고. 알겠어? 그리고 가장 기본은 뭐니? 수업이 있을 때 수업 내용 복습을 하라고.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숙제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오늘 숙제 받으신 거 있죠? 이렇게 프린트물로. 그거는 뭐냐면 ETS는 종합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는 오늘 수업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미루면 안 되고. 오늘 선생님이 명사를 했어. 그럼 그 명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니. 여러분 또 안 되는 게 뭐야? 오늘 수업은 명사를 들었는데 지 혼자 형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거는 주말에 하라고, 종합. 됐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됐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수업. 뭐 이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렸죠.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 위주로 해라. 숙제 위주로 해라. 단어장 외워라. 두 번째, 금토일은 뭐 해라? 모의고사 문제집 한 세트 풀어라. 실전처럼 중간에 끊지 말고. 어려워도 되니까. 한 3개 맞춰도 되니까 해. 그런 다음에 리뷰 해보라고. 어렵지만 되는 데까지 하라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시험 보는 힘이 생겨요.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실 거냐면 교재 없는 분들은 교재 프린트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데스크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 수업은 총 3교시까지 있습니다. 1, 2, 3 빡세죠.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어. 10분 휴식 시간이. 그렇게 해서 3교시로 진행할 거고요. LC보단 RC가 좀 양이 많은데 파트 1, 2는 그렇게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건 많지 않아서 보통 1, 2교시는 RC, 3교시는 LC 할 건데 파트 3, 4로 넘어가면은 LC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중에 따라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방법 그때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RC는 수업 내용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 풀어주시고 LC 같은 경우는 제가 복습하는 방법 따로 알려드릴게요. 약간 달라서. 좋습니다. 수업 먼저 시작해 볼게요. 짠. 토익은 100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C 100, LC 100 해서 990 만점이고요. RC 100, LC 100이야. 됐지?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이렇게 됩니다. LC부터 보고 RC로 넘어가요. 100개씩이니까 문제가 많지. LC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역별로 다 해드릴 거예요. 파트 1에서부터 파트 4까지. 요즘 LC의 특징,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수능 듣기하고는 상대가 안 돼. 수능 듣기 너무 늦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장입니다. 이 정도 급인데 토익은 이런 거 안녕하세요 저는 교장인데 이런 급이에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멘붕입니다. 많이 해야 돼 연습. 두 번째, 그렇게 빨라도 LC 성적이 잘 나와요. RC가 어렵대. 두 번째, 성우가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성우입니다. 수능은 미국 사람만 들어가요. 달라. 아니, 뭐가 어려워? 얘는 둘이 비슷해. 얘가 어려워. 영국, 호주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LC 점수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RC 같은 경우는 파트 5에서 7까지예요. 그래서 5가 30, 6가 16,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독해가 거의 대부분이죠. 독해가 54문제니까 대부분이다. 독해 싸움이다. 수능보다 쉬워.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수능도 하잖아. 근데 수능보다 훨씬 쉬워요. 다만 너무 많아 지문이. 54개니까 토해. 오케이. 수능보다 한 2~3배 많아. 근데 시간은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돼. 쉽지 않죠. 그 독해를 푸는 시간이. 두 번째는 파트 5는 어휘 문제 반, 빈칸이거든요. 문법 문제 반이에요. 여기 문법 문제가 여기서 한 15개 정도 나온다고 치고, 그렇지? 파트 6는 어휘 문제가 3분의 2, 문법 문제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 돼요. 4문제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거 많이 나와야 한 5~6개 나와요. 그래서 합치면 제가 20개 내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법을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20개 내외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토익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어휘가 안 돼서 독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리스닝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난 문법을 몰라서 아니야. 이건 핑계예요. 그래도 문법이 중요하죠. 20개는 나오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문법이 돼야지 독해도 되니까 선생님이 문법 유형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문법이 약한 사람은 한다. 첫 번째는 그 문장의 구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페이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 108페이지. 108페이지 봐라. 잘 봐. 문법이 약한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강한 사람이 안 들어도 되지만. 자, 일단 할게. 파트 5가 되든 6가 되든 문장이 기본 출제 단위예요. 문장이구나. 아하. 토익에는 문장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가장 기본. 문장은 문장 부호로 끝나겠지. 그래서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RC 문제에서는 파트 5는 평서문만 나와요. 근데 파트 6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많진 않지만. 오케이? 문장이 출제가 되더라. 특히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시는 파트 5 30문제는 다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 하나가.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찾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문장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니?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야 돼. 됐어? 해. 다 아는 거지만. 주어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돼.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동사 자리 찾는 문제, 주어 자리 찾는 문제 나와요.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어는 명사만 돼. 됐니? 책에 보면 여기 나오지. 체크해. 주어, 명사 이렇게 써. 끝. 됐니? 그래서 여러분 단어 외울 때 이제는 품사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 품사는 우리말로 하면 알잖아. 책상 그럼 명사 할 거 아니야.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 그러니까 사물이든 사람이든 명칭에 해당하면 다 명사인 거야. 알겠지? 품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말 뜻을 알면 아는 거잖아. 그치? 컴퓨터 명사, 강사 명사 이렇게. 사람, 사물. 어려우면. 됐니? 끝. 그럼 주어가 되려면 뭐여야 돼? 명사여야 돼. 다른 것도 있어요. 대명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동그랗 쳐. 다 명사지.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옆에는 이렇게 써요. 명사적 용법이 있어. 됐지? 그다음 명사절. 이거 앞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명사만 주어가 돼라고 정리하세요. 됐지? 이름에 명사가 달려 있는 거야. 두 번째. 죄송해요.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피곤하지.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지금 수능도 하고 있고 공무원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 얼굴은 다 달라. 주름이. 여러분 중간 정도 주름이에요. 늙었어요, 여러분도. 늙었는데 공통적인 건 뭔지 알아? 조는 사람은 늘 졸아요. 되게 신기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 제가 뭐 아무리 농담을 하고 막 농담해도 안 일어날래는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오랫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졸아. 그래서 엄한 소리 하잖아. 고등학생들은 뭐 인생 얘기해요. 니네 해야 그 대학 간다. 내가 보니까 편입하느라 다들 고생한다. 공무원 하느라 다들 고생한다. 하잖아. 근데 그때는 듣는다. 근데 수업할 때 딱 보면 걔는 또 자요. 결론은 뭐야? 엄한 소리 해봐야 잘 듣는 애들만 손해야. 난 잡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뭘. 그치? 여러분 인생인데.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농담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졸고 있어도 뭐 농담해서 깨우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더 열심히 듣는 분이 많겠다. 물론 다 자면 내가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지운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 아는 분들만 들으세요. 나중에 해줄게. 주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거든. 투부정사라서 주어가 너무 길어. 또는 대절 같은 게 올 수 있어.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주어가 엄청 길 수 있어. 그러니까 주어가 길면 투부정사나 대절로 길면 가짜 주어를 세울 수 있죠. 여기 별표. 그래서 우리 토익에서는 비인칭 주어 it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문장에서 it이 보인다. 그럼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 뒤에 있다고. 그럼 뒤로 밑줄에 뭐가 들어가? 투부정사나 대절 들어가요. 근데 특히 투부정사 잘 들어가. 별표. 나중에 해줄게. 진주어 가져오면 이수로 시작해. 뭘 생각해? 투부정사. 됐어요? 얼마나 간단하니? 자, 두 번째. 동사로 갑니다. 동사가 중요한데 동사는 일단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일반 동사. 안 외워도 돼요. 공부하다 뭐 이런 게 일반 동사야. 먹다 이런 거. 그다음에 비동사. is, are 이런 거. 그다음에 조동사가 있어. 뭐 can, should 이런 거 있지. 세 가지가 됐지? 자, 일반 동사랑 비동사는 어떻게 나누니? 1에서부터 5형식까지 나뉘어. 이게 문법 공부하는데 매우 요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눈 이 분류 중에서 가장 요긴한 분류가 뭐야? 얘라고. 그럼 대표적인 1, 2, 3, 4, 5형식은 외워야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어. 토익에 잘 나오는 것만 외워야 돼. 자, 이게 왜 중요하겠니? 동사의 형식에 따라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오니까지. 할게. 잘 몰라도 들어라. 자, 일형식 동사가 있어. work 같은 게 일형식이야. 나는 이랬다. 끝.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지. 자, 이런 건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부사가 올 수 있어. 몰라도 써놔. 자, 일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부사가 옵니다. 편입에서 이런 거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이런 요가 몰라도 돼. 혼자 쓸 수 있는 동사야. 됐어? 수동태 불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명사가 안 와. 나중에 해줄게. 두 번째, 이형식 동사라는 게 있어요. 외워야 돼, 이형식. 이형식은 뭐니?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와? 보어가 와. 동그라미. 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해줄게. 명사. 가능한데 잘 안 나와. 형용사. 토익은 주로 이게 나와. 99%.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세요. 형용사 보어라고 외워놔. 보어가 뭔지 몰라도 돼.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인데 그냥 보어가 와. 중요한 것보다 이형식 동사를 외우고 이형식 동사 뒤에 토익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도 돼. 이론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야? 부사는 안 돼. 이게 핵심이야. 부사는 안 돼. 근데 해석을 해보면 무조건 부사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알겠니? 알아놔야 된다. 이형식 동사 뭐 있어요? 나중에 해줄게. 오감 동사라는 거 있어요. 감각 동사. 그 다음에 유지하다, 변화하다 뭐 이런 동사 있거든. 나중에 암기시킨다. 해야 돼 이거. 그다음 세 번째. 제일 많은 동사가 삼형식 동사예요. 목적어 있는 거. 끝. 이렇게만 해. 이 자리에 뭐가 와요? 부사가 와요. 부사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때려준 거야 동사를. 사형식. 목적어 두 개. 간목, 직목. 시험에 잘 안 나와. 얘는 수동태가 될 때 명사 뒤에 목적어 남는다는 포인트가 있어. 선생님 지금 하는 말 몰라도 돼. 나중에 다 해줄게. 됐어? 그 다음에 오형식 잘 나와.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인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삼형식하고 오형식이 라이벌인데 굉장히 헷갈려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여기 부사가 오는데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게 보어라서 형용사가 뜹니다. 근데 얘는 98%고 얘가 2%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뭘 외워야 돼요? 이거를 따로 외우면 끝나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알겠어? 그럼 뭔진 모르지만 뭐가 중요한 거야? 오형식 동사는 외워야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거. 뭔진 모르지만 이형식 동사는 외워야 돼. 그치? 사형식 안 외워도 돼. 삼형식 안 외워도 돼. 일형식 외우면 좋아. 외우면 괜찮. 써먹을 때 있음. 근데 이 오형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문제 풀이가 있긴 한데 요거를 좀 해드리죠. 일단 조동사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님. 조동사는 조자가 도울 조자잖아. 그래서 반드시 뒤에 본동사라는 게 와야 돼. 도움을 받는 동사. 이게 도울 조자잖아. 메인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이런 것도 나옵니까? 네.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도 나옵니다. 쉬워. 됐지? 조동사는 혼자 못 써. 뒤에 동사 원형이 떠야 돼. 뭐가 어렵냐? 조동사 두 개 연달아 못 쓴. 두 명의 도움은 안 받아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두 명은 도움 안 받아. 이게 도움 받을 때는 본연의 자세로 받아야지. 동사 원형으로입니다. 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해줄게. 뭔 말인지 몰라도 된다. 그냥 외워놔. 준동사는 준동사 뭔지 모르지. 됐어. 준동사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메인. 주어 동사 그럴 때 그 동사 자리에 준동사를 쓰면 안 돼. 선생님 준동사가 뭐예요? 그냥 외우는 거야. 선생님도 외운 거야. 준동사가 뭐냐?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제는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야. 간단하게. 그게 뭐라도 돼. 세 개만 외워. 준동사에는 뭐가 있니? 투부정사. 동사 들어가지? 동명사. 동사 들어가지? 그 다음에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 투부정사. 오케이? 자, 얘네들은 단독으로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 주어 투부정사 삑, 주어 ing 삑, 주어 pp 삑. 됐어? 근데 조심할 건 얘네들 앞에 뭐가 있으면 가능해? 비동사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해. 왜? 비동사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동사 역할을 하니까. 됐어? 혼자 올 때 안 된다고. 그럼 헷갈리는 게 뭐냐 여기서? 얘가 헷갈린다고. 왜 헷갈리겠니? 과거 분사랑 과거형이랑 같은 동사가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분사로 쓰였는지 동사의 과거로 쓰였는지 헷갈려. 이게 출제 포인트.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해줄게.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됐니? 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I can 다음에 동사 없으면 조동사 혼자 못 쓰고 조동사 두 개 못 쓰고 뭐 이런 겁니다.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두 개 가볍게 풀어. 토익 문제 푸는 방법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그냥 여러분 뭐 해석을 하든 뭘 보든 해봐. 여러분 힘으로 답만 맞춰봐봐.
한다. 쉬는 시간 10시 20분이야. 졸리는 분들은 시간 그것만 보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일단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지선다고요. 수능은 오지선다지. 우리 토익은 사지선다고. 그다음에 보기를 먼저 봐야 돼요. Part 5 30문제는 1번 뭘 먼저 봐라? 보기를 선독해라. 오케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모양만 보라고. 두 번째. 보기에 따라서 유형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문법 문제냐, 어휘 문제냐. 그럼 어휘 문제는 대부분 뭐냐? 어렵지만 옆에 써놔. 어휘 문제는 모양이 다 달라. 영어 단어가 철자가 다 달라. 오케이? 동일 품사인데 다 동사가 뜨는데 해석이 다르죠. 다른 단어예요. 어려우면 그냥 그렇게 써. 모양이 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냥 해석해야 돼. 알겠니? 근데 문법 문제는 파생어가 나와요. 파생어는 뭐니? 같은 가문이라서 모양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더 어렵게 얘기하면 품사가 다르다고. 자, 이런 건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푼다? 기계적으로 풉니다. 문법 문제니까.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알겠니? 그럼 기계적 문제잖아. 같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해석이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밑줄을 기준으로 좌우를 봅니다. 그럼 끝나요. 이게 스킬인 거야. 좌우를 본다. 좌우. 됐어? 좌만 보면 안 돼. 우만 보면 안 돼. 좌우.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면 1초에 끝나요. 여기서 시간을 줄여서 해석 문제 쓸 거야. 여기서 시간을 줄여서 독해 문제 쓸 거라고. 아시는 독해가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갉아먹거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왼쪽을 봐. 왼쪽이 뭐냐? 그래서 조동사 이렇게 쓰라고. 알겠니? 자, 오른쪽에 이게 뭐야? 명사지. 명사라고 쓰라고. 설명해 줄게. 명사가 이게 동사일 거 아니야. 조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뜨잖아.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가 돼. 알겠니? 쓰라고. 동사 왼쪽으로 오는 명사는 주어가 되고 동사 오른쪽으로 오는 명사는 목적어가 돼. 99%. 왜? 명사 보어가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냐? 그럼 봐봐. 명사지. 너가 있잖아. 관사가. 기계잖아. 명사지. 명사가 있어. 그럼 목적어지. 여기 주어가 있지. 그럼 여긴 조동사지.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A라고. 너무 쉽잖아. 인스펙터의 뜻을 몰라도. 이 1초면 푸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갑니다.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번째로 갑니다. 2번. 해석은 해설지에 있는데 우리 책에 있는 음원이랑 LC 부분 있잖아. 그리고 상세 해설이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해설지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그 해설지는 해석하고 답만 나오는데 상세한 설명은 해설지가 따로 있어요. 그 PDF 파일을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필독에서 봐. 이 책은 왜 이렇게 해설이 구려 그러지 말고 해설은 따로 있다고. 됐지?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2번. 2번도 도전해볼게. 봐봐. 같잖아 지금. 보기를 봐. 같잖아. 인플로이가 뭐 사용하다 고용하다 몰라도 문법 문제지. 그럼 봐. 얘는 여기가 없지. 그럼 뒤만 봐. 여기 체크해. 조동사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이 조동사인 거 모르면 못하지 이거. 그 정도면 수업 듣기 힘들고. 자, 조동사 동사 원형이니까 이게 동사잖아. 그럼 여기 무슨 자리? 주어 자리지. 선생님이 아까 주어 자리는 뭐만 온다 그랬어요? 명사만 온다 그랬잖아.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명사가 뭐야? 얘는 동사지. 고용하다. 얘 동사 뒤에 S지. 동사 현재형. 일이 붙었지. 최소한 명사는 아니잖아. 동사의 과거거나 과거 분사야. 무조건 뭐야? 몰라도. 인플로이즈가 무슨 뜻이니? 종업원이라는 뜻이야. 단어 해줄게. 인플로이라는 단어가 있어. 단어 외워라. 인플로이는 원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사용하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인플로이가 사용하다라는 뜻이구나. 근데 회사에서도 사람을 쓰잖아. 우리가 사람을 쓴다 그러잖아. 야, 알바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쓴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무슨 의미로도 파생이 돼요? 고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요즘은 이 뜻보다는 이 뜻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지. 동의어는 뭐니? 고용하다가 뭘 hire 이렇게 써. 동의어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바꿔내는 건데 뭔지 몰라도 유의어를 많이 외워야 돼. 반여 필요 없어. 유의어를 많이 외워야 돼. 토익은 전반적으로. 알겠니? 좋습니다. 끝. 이거 봐봐. 단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동사가 있어. 자, 동사 뒤에 er를 붙이지. 그럼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이지. 행위자라고 쓰고. 자, 이 일을 붙이지. 그럼 이걸 당하는 사람이야. 당하는 사람이라고 써. 됐어? 그럼 인플로이러 er를 붙이면 무슨 뜻이니? 고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고용주.
더 넓히면 회사라는 뜻이 돼. 그럼 인플로이는 뭐니?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돼? 피고용인 여러분이 된다고. 저 같은 직원이 된다고. 알겠지? 응용 좀 해볼게. 인터뷰를 해. 토익에 다 잘 나오는 단어만 할게. 인터뷰를 해. 그럼 여러분이 인터뷰이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이. 인터뷰를 당하잖아. 서로 보는 거 아니야, 인터뷰. ER이라고 붙이면 무슨 뜻이야? 면접관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 그럼 헬스장에 몸 좋은 아저씨들이 누구야? 트레이너가 되고 몸 안 좋은 우리들이 뭐가 돼? 트레이니가 된다. 알겠니? 외워놔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로 갑니다. 졸리지만 109페이지. 109페이지에 제가 아까 해드렸던 게 나와서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좀 더 좁혀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형식 또 쓴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없음, 보어, 목적어, 간목, 직목, 목적어, 목적격, 보어지. 공통적으로 여기를 딱 끊어. 어떤 차이점이 있어? 일단 모든 문장엔 주어, 동사가 들어가지.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야?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게 달라지는데 1, 2 형식은 뭐가 없니? 목적어가 없지. 근데 3, 4, 5 형식은 다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뭐라고 불러? 자동사라고 부르고 스스로 쓸 수 있다고. 목적어 대상이 있는 동사를 뭐라고 불러? 타동사라고 부른다고. 남타, 남이 있다고. 됐어? 끝. 그럼 최소한 여러분이 1, 2, 3, 4, 5 형식은 몰라도 뭐는 구분해야 돼? 자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렇죠? 더 쉽게 해줄게. 자동사 뒤에는 뭐가 오지 않아? 명사가 오지 않아. 그렇지? 물론 이 형식 보어일 땐 제외. 근데 선생님이 보어로 명사 보호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고. n이 명사야. 나운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끝. 그럼 이렇게 쓰는 건 맞지? 나는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요. 이게 자동사거든. 일하다. 부사가 맞아. 부사는 부수적 분사라 동사를 꾸민 거야. 끝. 괜찮지? 이것도 돼요, 선생님? 네, 이것도 돼요. 이렇게 체크하세요. at home 별표. at은 전치사. home은 명사.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명구라고 부르고 다 한다. 용어 중요한 건. 해. 별표 쳐. 전치사가 왜 이름이 전치사겠니? 전치 앞에 온다는 얘기고. 어디 앞에 와서 전치사예요? 명사 앞에 와서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가 와. 이거 기본이야. 진리. 오케이? 전명. 왜 구라고 불러요?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덩어리를 구라고 불러요. 다 한다고. 동사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는 절이라고 불러. 그냥 흘려들어. 전명구라고 부른다. 선생님 이제부터 전명구를 이렇게 쓸게. PN이라고 쓴다. P 전치사, preposition, N noun 명사, PN.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해? 수식어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한 거 하나도 없잖아. 수식어 옆에다 가로쳐. 영어의 수식어는 2개밖에 없다. 뭐하고 뭐밖에 없어? 형용사하고 부사밖에 없다. 이제 좀 해라. 10년 동안 했잖아 문법을. 초등학교부터 영어 하는데 이거 몰라서 어떡하냐. 오케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그 외에는 부사가 꾸미는 거야. 그걸 다 하는 게 전명구라고. 됐지? 그럼 전명구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동사 다음에 부사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동사, 타동사인지를 문제에 냈을 때 뒤에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고 없으면 자동사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됐어요? 끝.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동사의 유무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타로 나뉜다 정도만 알아놔. 모르겠으면 패스해도 돼. 나중에 다 해줄게 이건. 아이고 계속 갑니다. 명령문 요건 좀 외워놓자. 명령문 별표 이건 토익에 가끔 나와. 그러니까 토익은 몇 가지만 해놓으면 돼요. 전반적으로 다 몰라도 돼.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해. 뭐 1, 2, 3, 4, 5, 6씩 몰라도 돼요. 가겠습니다. 지운다. 원래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기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part 5는 다 주어 동사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토익에 나오는 문장 중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으니 자 그게 뭐냐면 명령문입니다. 와. 명령문은 주어 you를 생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 You do it. 네가 하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 빼고 그냥 do it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니? 동사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근데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토익엔 이게 나와요. 한다. 주어 동사로 보통 시작이 되니 애들이 다 뭐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 동사가 있으면
여기는 명사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구나 선생님도. 근데 반전이 있었으니 이게 만약 명령문이라면 어렵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어? 부사가 올 수 있다. 왜? 부사가 동사를 꾸미니까. 알겠어? 좋습니다. 졸려서 어떡해. 문법이 재미가 없어. 미안하다. 웃겨줄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웃을 때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시국이. 웃는 건 나중에 웃어.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서 웃으라고. 산다.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의 구호가 이거죠. Just do it. 문장이야. 마침표로 끝났잖아.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야, just가 어떻게 주어가 되니? 왜? just는 뭔데? 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로치고 이게 뭐예요? 명령문이라는 얘기. 그럼 결론. 여러분이 뭘 외워놔야 돼요? 동사 원형 앞에 잘 나오는 부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밑줄이 딱 있어. 근데 여기 동사 원형이 있어. 그럼 의심해봐야 돼. 뭐를? 여기는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특히 언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려운데 할게. 수일치 같은 게 위배가 돼 있어. 막 단순대 원형이야. 이런 무조건 뭐예요? 100% 부사 찾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시겠으나 파악이 돼요. 이상한데? 이주어인데 이게 동사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부사가 들어가. 그럼 여러분이 일단 선생님이 외워줄 게 뭐냐? 명령문 동사 원형 앞에 잘 쓰이는 부사를 해줄게. 4대 천하. 1번 please. 대마왕이야. 제일 많이 나와. 두 번째는 뭐 있어요? just. 세 번째는 뭐 있니? simply. 네 번째는 뭐 있니? gently. 이 정도 외워두세요. carefully 이렇게. 잘 나온다. 특히 이거 세 개. 됐어?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럴 때 이게 나온다고. Press the button. 이렇게 pressed the button 이렇게 쓴다고 치자. 그럼 이게 복수가 아니잖아. 니네 봐도. 여기 S가 붙어야 되잖아. 단수면. 3인칭 단수면 S 붙어야 되는데 이게 명사도 아니잖아. 외워놔야지. 이게 명령문이구나. 이렇게 꾸며주는 거구나. 제발 눌러주세요. 그냥 누르세요. 그냥 누르세요. 조심스럽게 누르세요. 조심스럽게 누르세요. 오케이? 외워놔. 시험에 잘 나온다. 좋습니다. 역으로 갈게. Please, just, simply, gently 얘네들로 시작하면 뒤에는 무조건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알겠어? 양쪽으로 다 봐야 돼. Please가 나오면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얘네 답 될 가능성이 있다. 끝. 문제 풀어봐. 연습 문제 1, 2번. 어려워. 처음 하시는 분들. 선생님 말 하나도 모르지 지금. 동사 원형이 뭐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 솔직히 있어. 뭐 어떻게 해야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해야지. 중학교 영문법 책 뒤져서 해야지. 선생님이 떠먹여 줄 생각 다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1인 과외를 하는 게 아니잖아. 궁금한 거 모르는 거는 보충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할만하다 생각하면 할만한 거야. 지금 우리 반의 80%는 쉬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한테 얘기하는 거. 했니? 한다. 봐라. 2교시는 문제 풀 거야. 1교시는 이론, 2교시는 문제 풀이, 3교시는 LC. 얼마나 정확해. 딱 좋잖아. 하겠습니다. 플리즈 떴지. 부사잖아.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와야지. 그럼 이거잖아. A. 썸밋 해줄게. 썸밋은 두 가지 뜻이 있지. 복종하다, 제출하다. 근데 복종하다가 안 나와. 토익에서. 복종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썸밋은 주로 뭘로 나와? 제출하다로 나온다. 그치? 수능하고 달라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2번. 2번도 마찬가지. 문법 문제잖아. 잘 봐라. 선생님이 구조 분석하는 거 잘 봐. 문법 안 되는 분은 나처럼 해. 처음에는. 문법 문제지. 다 솔브니까 같잖아.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를 봐야 되는데 왼쪽을 봤을 때 이걸 묶을 줄 알아야 돼. 이게 포인트란. 이걸 못 묶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달 7월 달의 목표는 뭐예요? 단어들의 폼사 정리가 중요합니다. 어크로스는 전치사야. 건너에. 이거 알아야지.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잖아. 그럼 얘는 자동으로 X를 하라고. 왜? 수식어니까 없다고 쳐. 수식어니까. 화장이야. 지워버려. 그럼 얘 왼쪽은 얘가 아니라 뭐야? 얘 왼쪽은 뭐라고? 얘라고. 식당이잖아. 명사잖아. 명사가 맨 앞에 나오면 주어란 말이야. 됐니?
그럼 여기 봐봐. A variety of 뭐가 이걸 외워. 이게 무슨 뜻이야? A variety of는 형용사야 이게. various의 뜻이라고. 알아야 된다. 수거라고 수거. A variety of 다양한이라는 뜻이야. 그럼 수식어는 버리라고. 뭐만 남니? dishes만 남아. 이게 명사잖아. 요리. 그럼 동사 왼쪽에 주어. 동사 오른쪽에 목적어니까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동사 없는 문장이 없잖아. 이해가 되냐? 왜 동사가 아닐 거 아니야. ing 붙었으니까. 얘도 아닐 거 아니야. 투부정사니까. 얘도 아닐 거 아니야. 명사니까. 뭐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된다. 됐지? 자, 목적어하고 보어 해보자. 목적어는 3형식 동사, 5형식 동사, 뭐 4형식 동사 이런 거 뒤에 뜨는데요. 명사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 여기 봐봐. 나는 예약했어. 뭘 예약했니? 방을 이렇게.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을을 붙이는. 내가 방을 예약했어. 예약의 대상이 방인 거지. 이렇게 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를 만났어. 만난 대상이 그란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이딴 거 다 돼요. 왜? 명사면 더 되거든. 나중에 해줄게. 명사구, 명사절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 2개임.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보통 사형식 동사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간목, 직목, 목적어 2개 온다. 중요한 거는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에서 4형식 동사는 거의 대부분 3형식이 돼요. 됐냐? 3형식 동사가 4형식 동사가 되는 것 아니야. 일부만 돼요. 3형식 중에 일부만 4형식으로도 쓰는데 4형식 동사의 거의 대부분은 뭐가 돼? 3형식 동사가 됩니다. 됐니? 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학교 문법에서는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토익에는 안 나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알면 돼? 4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2개야라는 거고요. 이 4형식을 어디에서 쓰게 되냐면 나중에 수동태 할 때 쓰게 돼요. 수동태 할 때 수동이 됐을 때 뒤에 명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 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4형식은 목적어 2개야까지만 알면 돼. 끝. 그다음 보어. 보어는 이제 발표 치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운다. 중요해 이거는. 보어는 이거부터 해볼게.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지. 말 그대로 보어입니다. 보어. 보충하는 말. 2형식 동사 뒤에는 주격 보어. 5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격 보어가 떠요. 그럼 이게 보어가 왜 쓰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어를 언제 쓰느냐를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치고 외워. 2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비동사. 원래 비동사는 1형식도 되거든. 뭐뭐가 있다 그럴 때.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 뭐뭐이다. 우린 토익적으로만 갈 거야. 자, 두 번째. remain, stay. 1, 2형식 다 됨. 1형식으로 쓸 때는 남아있다. stay는 체류하다라는 뜻인데 그걸로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보통 뭘로 나와? 2형식으로 나와. 2형식일 때 뜻은 뭐야? 유지하다라는 뜻이야. keep의 뜻이 keep. 그 다음에 seem하고 look, appear 세 개 다 뭐뭐인 것 같다. 얘도 외워야 되고요. 뭐뭐 하게 되다, become 이것도 외워야 돼요. 변화 동사지. 자, 이런 동사들 뒤에는 뭐가 오지 않아요? 부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옵니다. 제가 아까 해드렸던 보어가 필요한 동사여서 그래요. 끝. 됐니? 이 형식 외워. 달달달 외우고 유지하다, 변하다, 뭐뭐다 요 세 가지. 감각동사는 잘 안 나와. 이게 솔직히. 걔네들은 뭐라고요? 뒤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지금 이형식 동사예요. 형용사가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거 하나 해줄게. 뒤에 뭐 있냐? 그럼 쉬어야 되는데 힘든데. 여기까지만 해줄게. 목적격 보호 앞에까지만. 요거까지만 하고 쉬자. 이어서 이거 해줄게. 이 교시에. 잘 봐. 명사 보호라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I am a boy. 뭐 이런 후진 문장. I am hungry 이렇게 해줄게. 자, 한다. 이 형식이지. 비동사니까. 그럼 자동으로 여기 보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이지. 그래서 얘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말이 안 돼. I am 그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뭐뭐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소년이다. 그래서 내가 소년인 거지. 주어를 보충 설명. 나는 배가 고프다. 내가 배고프다라는 걸 보충 설명하고 있지. 그럼 차이점이 뭐냐? 얘하고 얘는 동격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동격이 뭐예요?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 보어를 쓸 때는 주어랑 보어가 같지. 이 형식일 때. 같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등호를 했을 때 말이 되면 명사가 돼. 나는 소년이다. 말이 되지. 근데 얘는 안 되지. 내가 배고픔이진 않잖아. 자, 이렇게 동격이 성립하지 않으면 뭘 쓴다? 형용사를 씁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보어 자리에 명사 보어가 오는 경우는 토익에서 뭐밖에 없다? 신분 명사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화학자, 교수님 이런 거 빼고는 다 형용사야. 시험 나오지도 않아 명사 보어는. 오케이? 알아놔야 돼. 그럼 왜 선생님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쓴 건가요?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원래 보충 설명해 주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명사 보호는 됐고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신분 명사일 때 정도다. 근데 시험엔 거의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명사 보호 나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셔서 그렇죠. 저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면 막 이렇게 괴로워해. 그럼 내가 볼게. 그만해야 되는구나. 막 때려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막 뺨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계속 하겠니 수업을?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렇게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중간에 끊어서 뭐 문제 풀게 하거나 뭐 실없는 농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너무 집중이 안 되면 저한테 표시 좀 해도 손 들어도 돼. 손 들어 이렇게. 쉬고 갑시다. 그럼 쉴게. 여러분이 위주기 때문에 할 게 아무리 많아도 수업 듣는 분들이 위주겠죠?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0시 20분이어서 제 시계로 10시 30분까지 쉬겠습니다. 좀 쉬세요. 쉬어.